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기입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오늘 종이 2장 나눠드렸죠? 내용이 많아요, 그죠? 내용이 많은데, 내용이 많은데, 얘기하면 제가 부대 생활을 했는데 군가 중에서 최후의 5분이라는 군가가 있어요. 적과 싸워 이길 때 최후의 5분을 잘 지키지 못하면 잘못하면 내가 죽는다 이 소리예요. 그죠? 겨울이 왔어요. 창세기 8장 22절인가 보면은 거기에 성경 말씀이 뭐라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찾아보기 귀찮잖아.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겨울이 없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 겨울을 잘 이겨야 되잖아. 근데 며칠 안 남았어요. 그죠? 겨울 며칠 안 남았어. 그렇죠? 최후의 5분간 군가에서 최후의 5분간 하듯이 겨울 최후의 5일 정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좀 풀린다니까. 근데 그 5일 동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오늘 제목은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이다 이건데 오늘 조금 앞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넘어가나? 넘어가네. 그래서 건강관리법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원래 볼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걸리면 그만해도 되고 그냥 해도 네, 좋습니다. 자, 건강관리법을 꼭 이것만 알아야 되는 거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겨울에 보면은 위협하는 질병이 일단 있어요. 질병. 그 질병 중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이 뭐가 있을까? 그렇죠. 감기. 그 다음에 독감. 인플루엔자라는 건 독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식중독도 있어. 겨울인데. 추울수록 걸리는 식중독이 있어요. 노로바이러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요게 중요해. 특히 나이 드신 분, 요게 겨울철에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심혈관, 뇌혈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돼. 요것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거, 호흡기 질환. 그 다음에 피부과 질환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질환 말고 또 뭐 없을까요? 질환 말고도 보면 낙상사고 있을 수 있고, 저체온증도 있을 수 있고, 동상도 있을 수 있고, 이산화탄소 중독, 미세먼지. 아니 요즘에 뭐 연탄도 안 되는데 무슨 그 일산화탄소 중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저기 하우스에 대부분 연탄 떼고 소리나는 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겨울철에. 여러분들은 집에서 지금 연탄 난로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신혼 때는 연탄 난로 뗐어요, 집에서. 아파트에서, 그린 아파트여서. 근데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도 우리가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어. 젊은 애들은 콜록콜록하고 가래몇 번 뱉으면 되지만 나이가 드시면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간략하게 좀 알아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요 며칠 동안 추위를 잘 극복하시면 그러면 또 1년을 더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겨울에 감기 걸려고 목이 컬컬한 거 계속 막 한 몇 달 들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자, 감기나 독감은 왜 걸릴까요? 이런 걸 먹기 때문에 그렇죠. 바이러스가 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뭐 감기 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스크 쓰고 다녀야지. 뭐.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지. 그렇죠? 다 알잖아. 다 아는데도 이게 주의가 안 되고 있는 거야. 근데 특별히 이제 지금 너무나 뭐 영하 15도까지 내려가고 하잖아요. 요게 며칠 안 남았어. 요때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따뜻하게 이불 덮고 잤는데 자고 나니까 감기 걸리시는 분 있어. 그렇죠? 그렇게 해보신 분. 나는 따뜻하게 이불도 두꺼운 거 겨울 이불 잘 덮고 잤는데 아침에 왔더니 감기 걸렸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불을 차대입고 자서 그렇지. 그래서 개념을 바꾸라는 개념을. 이불을 차대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불을 덮고 자지 말고 이불을 입고 자면 되는 거야. 이불을 입고 자는데 어떡하냐? 잠옷이 두꺼운 게 나와 요즘에는. 네, 잠옷을 이거 거의 이불 수준이잖아요. 이불 수준. 이런 걸 입고 자는 거야. 그러면 이불은 차대기를
주의할 게 뭐냐면 요거랑 요거랑 비교해봐. 뭐가 차이가 있죠? 목이 있는 거 없는 거잖아. 그렇죠? 목이 없는 거 목이 시려우면요 다 시려워. 아셨죠? 그래서 요런 거는 안 돼. 요렇게 목이 있는 거로 이렇게 해서 저런 걸 입고 주무시면 돼. 그러면 이불을 크게 그 겨울 이불도 찾으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두껍지 않은 이불을 덮어도 내가 두꺼운 이불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바꾸는 거야. 겨울에는 이불을 덮고 자다가 차댕기면 그 순간 감기 걸리니까 그러지 말고 두꺼운 잠옷을 입어라 이 소리죠. 네. 그 다음에 코감기 걸렸는데 밤에도 심하신 분이 있어요. 낮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밤만 되면 막 코가 막히고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러신 분이 있어.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네? 마스크 쓰고 주무세요. 마스크 쓰고 주무시면 돼요. 근데 목이 너무나 칼칼하고 막히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가습기 마스크를 좀 쓰고 주무시면 돼요. 이게 특효예요. 이렇게 한 이틀 밤만 주무시면 훨씬 더 빨리 회복돼요. 그리고 초기 때 이렇게 감기가 딱 느껴지잖아요. 근데 자고 났을 때 아침에는 좀 그런데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 때 또 그러다. 그럼 그 즉시 마스크 쓰고 주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좋은 마스크 아니더라도요. 지금 쓰고 계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쓰고 주무셔도 되고 이렇게 KN94 아니라도 렌탈 마스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이 쓰는 의사 그 얇은 거 그런 걸 쓰고 주무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94 쓰면 막 숨이 계속 잠을 못 자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렌탈 마스크를 쓰고 주무셔도 왜냐면 내가 뱉는 숨은 여기에 수증기가 다 나가요. 근데 찬 공기를 다시 들어마실 때는 찬 공기가 내 호흡기에 붙어서 에어컨 작용을 하는 거야. 에어컨 틀어놓으면 물 흐르죠? 이게 뭐냐면 주변의 공기를 끌어다가 모여서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쉴 때 찬 공기를 마시면 이 호흡기 점막에 있는 물을 응축시켜서 내보내거든요. 날숨 쉴 때. 그러니까 이거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주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는 습기가 다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나가는 습기가 다시 들어오고 다시 해서 점막을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무실 때 마스크 쓰고 주무시라는 거예요. 노로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노로바이러스는요. 겨울 되면 더 난리 부르스예요. 다 여름에만 식중독 걸리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상한 음식 먹어야 식중독 걸리는 줄 알잖아요. 이놈은 노로바이러스는 거냐? 겨울에 영하 15도 이렇게 내려갈 때 더 난리를 펴요. 이게 오히려 날씨가 뜨거울 때는 노로바이러스는 못 살아. 이 추운데 꼭 살아요. 그런데 이 노로바이러스가 걸리면 여러 가지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해야 될 거야. 근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것도 춥다고 손 안 씻으면 안 돼. 이거는 대부분 분변 같은 데서 화장실 가서 이게 아무리 비대를 해도 휴지를 한번 닦고 하잖아요. 그죠? 이 분변에서도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가면 무조건 손을 닦아야 돼요. 네. 무조건 손을 닦는 방법 여기 여러 군데 나왔어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골고루 닦아야 돼요. 물론 화장실 갔다 와서 뭐 이게 여기까지 다 순간적으로 오염되지는 않겠지. 그래도 안전하게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이런 틈새에 그죠? 이런 틈새나 이런 데도 다 이렇게 골고루 다 닦으라는 거예요. 그죠? 골고루 닦아주는데 그냥 닦아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비누질을 해라 이거죠. 네. 비누질을 꼭 하셔서 이렇게 닦으시면 노로바이러스도 안 걸리고 겨울철에 이거 배 아파가 아주 그냥 신경 쓰이고 밥도 먹고 추워서 가는데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자 심장이나 뇌에는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다 혈관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혈관은 여러분이 추울 때 쪼그라들어요? 더울 때 쪼그라들어요? 추울 때 쪼그라드세요. 추우면 이 혈관이 다 쪼그라들어요. 그렇죠? 쪼그라들다 보니까 가뜩이나 혈관이 쪼그라들었는데 거기 콜레스테롤 껴있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팍 막힐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겨울철에 특히 조심을 하셔야 돼. 그래서 나가실 때는 꼭 나가야 된다. 모자 쓰고 다니시라는 거야. 모자. 특히 모자 씁니다. 목도리도 해야 돼요. 요거는 목도리를 안 했는데 목도리도 꼭 하셔야 돼요. 목이 차가우면 다 차가워.
발목이 차가워도 다 차가워요. 손목이 차가워도 다 차가워요. 그래서 손목, 발목, 목 여기 따뜻하게 하고 다녀요. 아시죠? 여기 따뜻하게 목도리 한번 해보세요. 다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네, 여기가 차가워지면 다 차가워져. 그래서 목도 따뜻하게 해지만 여기 머리가 뻘겋게 나오잖아요. 여기 혈관이 좁아드는 건 여기 혈관이 좁아들기 시작하면 뇌 속에도 좁아들어요. 좁아들면 어떻게 되겠어? 뇌출혈, 뇌경색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모자를 쓰시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건 뭐겠어요? 안 돌아다니면 돼. 그렇죠? 집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따뜻한 데 있고 여기서 푹 쉬다가 날씨가 좀 풀리면 나가시면 돼요. 그렇죠? 힘을 쓰고 다니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 다녀? 왜? 뭐 급한 일이 뭐가 있다고. 그죠? 그래도 꼭 나가야 된다면 이렇게 꽁꽁 싸매고 다니시라 하는 거예요. 자, 호흡기 질환 왜 걸리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냉장고 역할이라는 거. 이게 이제 여기에 있는 걸 확대해서 보면 이게 폐의 점막 폐 안에 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살로 생겼는데 복잡하게 이렇게 뭐 구조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노랗게 된 부분이 이게 점액층이에요. 점액층이 없으면 살에 직접 붙으면요 굉장히 쓰라리고 이 눈이나 뱃속이나 뭐 요로나 이런 데 보면 다 점막층이 있어요. 점막층이 있기 때문에 살이 안 쓰리는 거야. 점막층이 없어지면 쓰라려요. 그래서 위에도 점막이 줄어들잖아요. 위가 속 쓰린 거예요. 그래서 점막층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 점막층, 점액층이라고도 하고 뭐 그래요. 또 영어는 뭐 뮤코사 프로테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뮤코즈라는 단백질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있는데 요 점액층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점액층에 이렇게 이물질이 묻잖아요. 그럼 이거를 갈의 형태로 해서 여기 미끈미끈하니까 하면 이게 나와. 그죠? 근데 이 점막층이 많이 없어봐. 이물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그냥 해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붙어갖고. 이거는 미끈미끈한 거고요. 그렇죠? 입안도 보면 처음에 미끈미끈 하잖아. 손을 이렇게 넣어봐도. 그죠? 네. 미끈미끈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점막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끼는 거예요. 이렇게 끼어. 그러니까 이제 그 고름같이 생긴 이런 게 나중에 팍 껴갖고 여기 폐를 막으니까 여기는 숨을 쉬어도 소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서 산소를 혈액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여기 막혔으니까 호흡을 하면 요만큼 안 되는 거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넓게 들어와서 이 꽈리들이 해갖고 이게 산소를 혈액 속으로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못 보내는 거예요. 산소의 혈액이 부족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막혀있으니까 이거는 계속 간지럽고 폐가 간지럽고 또 이거 기침을 오면 또 이게 아까 점액층이 없으니까 눌러붙어갖고 나오지도 않고 기침을 나고 혈압 오르다 보니까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이럴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 아까 그렇게 생겼다 하면은 뭐가 생기냐면 열이 생겨요. 열이 생기는데 38.5도가 넘어갔다 그럼 여기 다 그 호흡기에 염증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다른 데 염증이 생겨도 열이 오르지만 특히 이것 때문에 열이 오르기 시작해. 그래서 체온이 38.5도로 가면 빨리 병원 가야지. 그죠? 집에서 있으려고 하지 말고 병원 가서 점검해보고 약도 타먹고 해야 되는데 당장 이러면은 마스크부터 써야 된다. 마스크 써서 여기 나가는 습기를 더 보호해서 점액층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빨리 가서 항생제도 맞고 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38.5도 중요해요. 38도가 넘어가도 일단 주의를 하셔야 돼요. 38.5도만 또 보지 마시고 38도가 넘어간다. 그러면 나 지금 호흡기 염증 생기기 시작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날이 건조해지니까 피부에도요 에스테르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여기가 기름층이 다 있어갖고 이거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이게 다 뺏어가 버리다 보니까 여기가 기름기가 없어지잖아요 피부에. 그러니까 여기 접촉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막 움직이면서 접촉하는 부분들, 그렇죠? 살과 살이 마찰되는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이 까지기 시작해. 그래갖고 여기 염증이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돼. 얇게 여러 개 입는 게 좋겠어요? 파카 잠바를 한 개 입는 게 좋겠어요? 옛날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옛날에는 그죠? 옛날에 두꺼운 게 그렇게 오리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얇은 걸 옷 여러 개 입어야 따뜻하다고 해요. 근데 얇은 거 따뜻하게 입으면 무게도 많이 나가고요. 이게 둔해지는 거야. 요즘엔요 기능성 옷이 있잖아, 그죠? 네, 이렇게 파카 잠바 같이 생긴 거 그걸 입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요즘에도 얼마 전에도 저 TV에서 실험을 해봤어. 실험하는 TV들 있잖아요. 거기서 실험을 해봤어. 이거 여러 개 입은 거하고 기능성 파카, 오리털 파카를 입은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봤더니 오리털 파카가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속에 하나만 입고 오리털 파카 입은 사람하고 여러 개 입은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그죠? 여러 개 끼고 막 걸어가기 신경 줄 건데 막 이게 그러니까 기능성 옷을 입으시라는 거예요. 네. 링크 코트 뭐 이런 것도 무거워. 사실 왜 그러지? 요즘에 싼 게 더 좋은 게 많아요, 그죠? 싼 거, 두꺼운 거 이런 것이 오히려 좋은 게 많아, 그죠? 옛날에 링크 코트가 얼마나 따뜻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 무거운 걸 안 입고 다녀도 되는 거야, 그죠? 그냥 요즘에는 한 5만 원만 줘도 그 패딩 같은 것도 세일을 많이 하잖아요. 비쌀 때 사면 막 20만 원, 30만 원 가는데 이럴 때 가면 한 5만 원이라도 그냥 패딩 20만 원짜리를 막 살 수 있어요. 이런 걸 미리 사주는 거야. 그런 걸 입고 다니시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게 아니거든. 왜? 수분이 나가지 못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피부가 촉촉해져갖고 이렇게 안 생긴다는 거지. 그 다음에 피부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뭐 있어요? 여기는 계속 찬바람 쐬잖아. 그렇죠? 거기다 또 비누로 빡빡 까대잖아. 왜 이렇게 비누질을 세게 하는 거야? 네, 얼굴 다 달겠어 그냥. 그러니까 다른 만큼 요게 그 크림을 영양 크림을 발라서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보습크림을 발라라. 두 번째는 비누질을 자주 하지 마라. 비누질은요 하루에 한 번만 하든지 이틀에 한 번만 해도 돼요. 비누질을 안 하면 아주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비누 안 하고 1년 내내 살아도 샤워만 하고 살아도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비누 장사들은 그냥 비누 안 쓰면 큰일 날 것처럼 자꾸 광고를 해야 되니까요. 네. 비누 안 쓰고 살아도 전혀 문제 없어요. 우리 몸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있어요. 장 속에도 있고요. 이 피부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다 그 굉장히 작은 박테리아 덩어리들이에요. 이 박테리아 덩어리 여기 다 살아있어. 그래갖고 이게 면역 체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흙탕물에서 이렇게 놀고 나서 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걸리는 사람은 점차 그 마이크로 박테리움 때문에 면역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 절개 수술을 해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자연분만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건강하게? 왜? 그럼 반은 아시니까 다행이요. 자연분만할 때 어머니의 질을 통과하잖아요. 질을 통과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 샤워를 하는 거야, 애기가. 거기서 그 샤워를 하고 나온 애는 이 피부의 면역 체계를 가지게 돼요. 근데 제왕절개에서 그냥 꺼내버려 봐. 그 마이크로바이옴 체계를 건너뛰고 그랬잖아요. 걔네들은 나중에 결국 보면은 뭔가 허술해. 뭔가 계속 허술해. 그거를 평생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그 면역 체계. 그렇게 중요한 거야, 마이크로바이옴. 또 시간 날 때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재밌고 깊게 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렇다는 거예요. 비누질을 위해서 자주 할 필요 없어요. 겨울에는 그냥 따뜻한 물로 씻기만 하세요. 샤워도 그냥 씻기만 하세요. 네? 땀만 씻어내도 돼. 땀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데 이게 나쁜 게 좀 더 많으니까 씻어내는 게 좋아요. 근데 물로만 씻어내도 상관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도 오늘 아침에도 세수할 때 이거 비누질 안 했어요. 피부가 보들보들 허거져. 이거 비누질 했어 봐. 여기다 또 크림 또 바르고 나왔어야 돼. 그렇잖아. 네. 저
저는 아주 크림 바르면 여기 땀구멍이 있어서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크림을 안 바르거든. 네. 그래도 만약에 기부지를 하셨으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야. 그 다음에 흘린 땀만 잘 닦아라. 그죠? 그 다음에 커피. 커피는 피부 온도를 높여줘요. 피부 온도가 높으니까 피부에 열이 생기고 발산하겠죠. 그래서 겨울에는 커피는 블랙보다는 믹스를 드셔서 믹스에는 설탕, 그렇게 좋진 않지만 프리마가 들어있잖아요. 예, 프리마는 우유가 없는 나라에서 이게 우리가 개발을 한 거예요. 우유처럼. 예. 원래 우유를 다 먹어야 되는데 우유가 없으니까 싼 팜유 뭐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갖고 프리마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도 뭐 조금 먹는 거 괜찮아요. 우유 돈을 넣을 수 있으니까. 커피는 겨울철에는 블랙보다는 그러니까 얼죽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죽어 드신 분 있어요? 얼죽어. 나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이러는 사람 있잖아. 젊은 애들이 다 써요. 그거 얼죽어. 그런 분 없죠? 네, 겨울에는 얼죽어 드지 마세요. 네, 블랙 드지 마시고 커피가 필요하잖아. 커피를 또 안 먹고 못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커피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오딱 같은 음식을 피해라. 오딱. 오딱 좋아하시는 분 있죠? 겨울철 다가올 때 가을쯤 돼서 오딱도 못 드지 마세요. 오딱이 피부 온도를 높여갖고 아까처럼 그런 작용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오딱은 꼭 필요하면 한의원에 와서 맥박도 재보고 무엇이 딱 맞는지 보고 이렇게 하고 드세요. 꼭 오딱 안 먹어도 살아. 맞죠? 옛날엔 약이 없으니까 오딱 먹은 거지 지금 오딱 안 먹어도 살아. 영양제 좋은 게 너무나 많고 약도 많고 그래서 그렇죠? 오딱 먹다가 아주 그냥 골로 갈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자, 낙상사고. 나이 드셔서 낙상사고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골절이 되고. 골절이죠? 근데 골절이 뭐 젊은 사람은 뭐 골절 없나? 네. 저도 사실 엊그제 저 금천역 하다가 이게 미끄러져 허리가 앞으로 콕 부러져가지고 턱까지를 깨먹고 네. 근데 다행히 뭐 부러지지 않아서 다행인데 골절이 될 수 있잖아요. 골절이 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나이가 드시면 골절이 네,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한도가 부러지고 나면 죽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나이가 드셔서 한도가 어디에 여기잖아요. 여기 좌골, 좌골뼈. 네, 거기가 부러지면 죽는다 하는 소리. 안부터 이것도 이렇게 꼼짝꼼짝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기부수해야 되는데 꼼짝꼼짝 안 붙어. 그러니까 안 붙다 보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가 피할 수 없으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신발 안 신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신발. 아주 멋쟁이 구두 그런 거 막 신고 다니고 그러시는 분인데 멋부리다 얼어 죽고 멋부리다가 다 빠져 죽어요. 멋부리다가 지금 멋부렸대요 지금. 저도 그래서 이런 신발 신고 다녀요. 이런 신발 신어도 미끄러지는데 어떻게 해. 그죠? 네. 이렇게 하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이분 누구야? 네. 이분 아주 교황하는 분이잖아요. 이때 뭐 너무나 비싸게 입었다고 좀 말이 많았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주 그냥 포동포동 하셨잖아요. 그죠? 쿠션이 있겠죠? 넘어져도 덜 다치는 거 이런 거 입으면 그쵸?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잠바를 입고 다니시는 거 넘어져도 덜 다쳐요. 아시겠죠? 네, 넘어져도 덜 다쳐. 재밌죠? 네. 이런 걸 누가 가르쳐줘 이런 거를. 자, 이거 뭐예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뭐 케이트 윈슬렛이 나오는 배우인데 이거 어디서 나오는 장면인지 아세요? 타이타닉. 타이타닉의 그 멋진 장면인데 바들바들 떨죠. 머리에 벌써 그냥 소리가 다 그죠? 바들바들 떨죠. 뭐가 걸리는 거야? 저체온증 걸리는 거죠. 네. 차가우면 저체온증이 걸려요. 저체온증이 걸리면 이 젊은 애들이 이거 살아남지 우리가 살아남겠어요? 아유, 저체온증 걸리면 우리는 그냥 골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와돌와돌 떨고 옷도 안 입고 이렇게 떨지 말라는 거지. 네. 옷 입고 있으세요. 옷. 땀이 약간 달랑달랑 할 정도가 사실은 좋아요. 음식은 땀 날 것 같고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 안 춥고 한 정도. 이 옷이 여름에 가장 좋아요. 나이 드신 분한테. 집안에서도요. 보일러를 틀어놨어도 외기가 차갑기 때문에 냉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옷을 가급적 입고 있어. 집안에서도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집안에서 그냥 반바지에다 반팔 입고 계신 분도 있어요. 겨울에 보일러를 뻥뻥 틀어놓고. 네. 그러다가 창문 한번 열었다가 그냥 베란다 문 한번 열었다가 그냥 갑자기 그렇지 갑자기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네. 보일러를 좀 낮추고 옷을 입고 있으라 이거죠. 옷을 꼭 입으세요. 자, 저체온증을 예방하는 거 여기 이게 정부 사이트 건데 얇은 옷을 여러 겹을 입으래. 이게 가볍고 소음털로 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한 손에 들리는 옷.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입으시라는 거지. 따뜻한 거. 알았죠? 파카 장갑. 그런 거. 네. 이런 걸로 입으시라는 거야. 뭐 장갑, 뭐 기만이 이런 거 다.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있는데 카페인 이런 거, 알코올 이런 거 줄이라고 그죠? 카페인이 피부 온도를 높일 수가 있어서 이런 거는 그리고 또 이뇨작용도 있어서 몸에 있던 물을 빼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차가워져요. 소변 놓고 나서 이렇게 안 되시는 분 있어? 왜 그러겠어요? 물을 뺐더니 체온이 내려가니까 근육을 흔들어서 다시 열을 높이라고 소변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코올을 많이 마시거나 뭐 알코올을 안 마시겠지만 카페인을 많이 마셔봐. 그러면 소변을 자꾸 누게 되잖아요. 한 번 더 누게 돼요. 네. 이뇨작용 때 그러면 몸이 더 차가워지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가급적이면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너무나 뜨거운 물 먹으면요 산소가 없어. 그래가지고 호흡을 무슨 너무나 뜨거운 게 커피는 뜨거운 게 맛있지 이런 것이 있어요. 맞아요. 커피는 70도에서 80도에서 가장 맛있어요. 그러니까 70도 80도 먹어요. 이렇게 마시는 분 없어. 그죠? 호흡을 넣어서 조금 아니 어차피 시켜 먹을 거 왜 뜨거운 걸 마시고 목 다 뒤고 말 그러면 좀 모르겠어. 그죠? 네 그렇게 드시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동상. 동상하니까 이런 동상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죠? 동상 그 동상 말고 이런 동상. 그렇죠? 내놓고 다니지 마세요. 젊은 애들 있잖아요. 피가 그냥 팽팽팽팽 돌기 때문에 덜 걸릴 수도 있어요. 좀 내놓고 다녀도. 그렇죠? 나이가 드시면 피가 젊은 애들은 팽팽팽팽 돌아요? 안 돌잖아요. 그걸 또 부정할 수도 없잖아요. 나는 뭐 20대야 이렇게 자랑할 필요 없어요. 안 돼. 아무리 저 스포츠 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그냥 근육이 이만큼 나오셔도 안 돼. 늙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동상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랬어요? 다 알잖아. 다 알잖아. 뭘 할지 다 알잖아. 동상 예방을 꼭 하셔야 돼. 그리고 크림을 충분하게 바르고 다녀. 일산화중독이 여기도 그렇잖아요. 70대 그 노인이 일산화탄소 사망을 했어. 그러니까 그게 또 찾으러 가다 아내도 쓰러져 죽었어. 이게 비닐하우스 속에서 이게 이러시는 분들 이거 특히 조심해야 돼요. 난로를 틀어놨으면 하지 마세요. 난로만 틀어놓고 바깥에서 보고 잘 자라나 이렇게 보고 나와야 돼. 아셨죠? 아니면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일산화탄소이 연탄가스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숯불구이집 가서 이게 뭐 구워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숯불구이집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거의 연탄가스랑 똑같아. 어머나 세게 얘기했더니 제돈 맞고 다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돼지갈비집에서 가스레인지를 해도 일산화탄소가 생겨요. 그죠? 담배 연기보다 더 많아. 그죠? 담배 연기보다 더 많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길가에 지하철에도 있어요. 지하철. 지하 주차장에도 있어요. 네. 굉장히 많잖아. 여기 그리고 집안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잖아요.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면 위에 환풍기는 반드시 틀어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이것 때문에 이게 중독에 걸리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요리를 했더니 머리가 아파. 그렇죠. 두통이 생겨. 이거 틀어놔서 그런 거예요. 가급적이면 인덕션을 다 바꾸세요. 인덕션 아셨죠? 네. 인덕션을 바꿔도 가스비나 그게 돈집 개지냐. 그 대신 일산화탄소로부터는 해방되잖아요. 젊은 사람은 좀 괜찮아. 나이 드시면요 이게 아주 예민해요. 네. 요리를 열심히 했는데 두통이 생겨서 밥을 못 먹겠어. 이런 분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 어떻게 되냐? 환기열이잖아요. 환기가 정답이에요. 환기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방법은 뭐냐면 밥을 안 하는 거지. 네. 그렇죠. 밥을 안 할 수도 없잖아. 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다 미세먼지도 이 폐 점막에 계속 눌러붙어서 점막을 깎아먹다 나중에 점막이 없어지면요. 미세먼지에 바이러스가 붙어서 아까처럼 폐결핵이나 뭐 그런 걸로 걸릴 수가 있어요. 요약을 할게요. 이거 30분 걸리네 이게. 자, 겨울철 따뜻한 옷을 입는데 기능성 옷을 입어라. 실내 온도는 습도를 유지를 해라. 24시간 그냥 가습기를 틀어놓으세요. 가습기를 틀어놓으면 더 추운 거 아니야? 아니에요. 습도가 이렇게 40, 60이 되면요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뭐 옷장에다 뭐 썩는 거 아니야? 안 썩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다 빨려서 나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다음에 손을 자주 씻고, 그 다음에 잠을 많이 자야 돼요. 겨울잠 무슨 뭐 봄이나 이런 거만 겨울잠 자는 게 아니에요. 다 겨울에는 좀 더 자야 돼요. 좀 더 자고 그 대신 하루에 15분 이상 최소한 500번을 했죠. 지난번에 500번 이상 걸으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면 돼요. 식단 밥 먹는 것도요. 여러 가지 골고루 먹어야 돼요. 오늘 이제 원래 이걸 또 할 건데 그 다음에 적절한 수분을 섭취해라. 하루에 8잔 이거 정답 아니에요. 하루에 8잔 정답이에요. 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물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쓰러져 여기다 써놨으니까 다 읽어보세요. 물을 너무나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목 마를 때마다 조금씩 드셔야 돼요. 한꺼번에 조금만 설명드리면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시면 그 물은 어디로 갈까요? 그 물은 어디 가겠어요? 그냥 위 속에 있다가 그냥 대변으로 나와요? 절대 아니죠. 이게 흡수되면 어디로 가요? 혈액으로 가는 거예요. 혈액량이 늘어나요. 혈액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고혈압이죠. 네. 일단 혈액량이 늘어나서 고혈압이 걸리죠. 그 다음에 혈액량이 늘어났는데 혈액 속에 전해질 농도가 있어야 돼.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물이 들어왔으니까 전해질 농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소금 농도가 떨어져요. 소금에 대해서 이따 얘기할 건데 소금 농도가 떨어져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 농도가 떨어지니까 혈압이 떨어져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꺼번에 물을 한 컵 이상 벌컥 마시는 거는요 위험해. 운동보다 너무나 할 때는 한 컵 벌컥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한 컵을 마시는 게 아니라 한 모금씩 찔끔 하루에 8잔이 그때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찔끔 그렇게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빙판도 드시고 보일러 드시고 이런 걸 해야 돼요. 자, 이 그림이 뭔지 아시는 분?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16세기인가 1600년대에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서 이게 그냥 스케치만 했던 그림입니다. 이 중에서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엠마오라는 동네 들어보셨어요? 네. 거기 가는 길에 제자들이 예수님 죽었대. 그리고 갔잖아요.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설명을 한 거야. 설명을 했어. 근데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들어. 나중에 알아들었잖아요. 그걸 보고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이 그림이 저기 파브르 박물관에 아직 있어요. 찾기 힘든 그림이야. 여러분 오늘 이거 휘중한 그림 보신 거야. 렘브란트 그림 보면 이거 잘 안 해요. 왜냐면 스케치만 한 거거든요. 다 칼라로 그렸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안 듣다가 나중에 텔레비 나와서 또, 이게 좋은가 봐.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그죠? 중요한 거를 지금 들어야 돼. 이게 대부분 설교에 많이 쓰이는데,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눈이 띄어야지. 볼 눈이 있어야 되고, 들을 귀가 있어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설교로 많이 나오는 그 장면. 그죠? 그걸 마찬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것도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몸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뭘로 만들어졌어요?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걸로 만들어졌죠? 그건 뭘로부터 왔냐? 내가 먹는 거로 만들어졌어요. 남이 먹는 게 내 몸이 된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먹은 것이, 오늘 점심 먹은 것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저께 먹은 것도 내 몸이 됐어요. 그저께 먹은 것도 내 몸이 됐어요. 내일 먹을 음식이 내일의 내 몸을 만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어떤 거 먹어야겠어? 어떤 거 먹어야겠어? 좋은 거 먹어야지. 이제 다 끝났어. 이거 뭐 강의 안 들어도 되겠네 이제. 그죠? 좋은 거 먹어야 되는 거야. 자, 재밌는 얘기. 자, 0과 6이 있는데 6과 0이 있는데 어느 게 먼저일까요? 이게 먼저 내가 당연히 먼저 내겠죠. 6이 먼저 치료돼야 0이 치료돼. 6이 나쁜 상태에서 0도에 정신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건강해야 될 이유야. 그래서 제 전화번호가 6016이에요. KT에다 졸르졸르해서 받은 6076. 좋죠, 전화번호? 네. 여러분도 전화번호 나중에 받으시면 이렇게 받아보세요. 네. 자, 우리가 노화라는 게 자연적인 생명 현상인 거예요. 이게 그림을 봐도 여러분이 그 씨앗을 맺어갖고 애를 낳았고 애가 컸어요. 커갖고 애가 다시 커졌어요. 그죠? 다시 씨앗을 내보내고 또 뭐라고. 이게 순환이에요. 모든 생명체는 자기가 성장해서 자기 씨를 남기고 죽어가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슬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생명공학에서는 우리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나뭇잎 하나로 볼 때는 나뭇잎 하나 자기가 떨어진 나무는 죽은 거죠. 그렇지만 나는 떨어져서도 내 나무에서는 새로운 잎이 돋아나듯이 우리의 생명도 나는 죽었지만 내 아들, 딸들이 나를 계속 번성시켜 나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연속성이라고 해요. 생명의 연속. 그렇지만 우리가 마무리가 잘 돼야 되잖아. 지난번에 그림처럼 여기 막 병 들어갖고 나뭇잎이 병 들어서 죽는 것보다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거죠. 자, 그 바람직한 얘기. 우리가 초기 성인기부터 시작되는 DNA라는 것들이 점차 분열돼가면서 자연적으로 소멸돼가는 현상. 이것을 그림을 한번 보면은 세포와 세포가 만났어. 그죠?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애가 돼서 소년이 돼서 성장을 해갖고 세포 분열을 해가다가 성년이 되고 중년 그 다음에 쭉 되다가 이제 분화되기 시작해서 우리는 결국 노년을 맞이한다 이런 거죠. 이렇게 노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은행 가운데서 더 살 수 있는 방법. 전에 이거 고린도교회 기둥이라고 그랬죠. 아직 존재하고 있는. 그렇죠? 그 세 기둥만 딱 남았네. 그죠? 그 중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의 기둥은 영양의 기둥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 학교. 우리 장수마을 건강생활하고 우리 장수대학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장수대학의 대학생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건강을 전공하는 나중에 1년 졸업을 하면 근촌 세교회 장수마을 장수대학 졸업생입니다. 그래갖고 많은 지식을 아까 어떤 원장님 보니까 이게 바이블에다 쫙쫙 그 강의자를 넣어놓으셨더라고요. 나중에 또 읽어보시고 또 좋을 수 있어요. 제가 반복해서 또 가르칠 거니까 걱정을 마시고 이 사랑은 영양의 기둥이라는 논리를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오늘 영양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내가 먹는 거, 내가 어떤 걸 먹냐에 따라서 이런 몸을 만들어지고 이런 몸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새 약으로 채워지는 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약으로 채워지는 몸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럼 지켜야 될 것이 좀 있다는 거죠. 건강한 식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야.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건 뭐겠어요? 네? 머리가 좋은 거지 뭐 현명한 음식을 선택하는 거. 머리가 좋아야 머리가 나쁘면 그냥 평생 고생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네. 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현명하게 음식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선택하는 거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잘 먹는 것은요. 단지 체중 조절만 안 먹으면 살 빠지지. 그렇죠? 그렇지만 살 빠지더라도 좋은 걸 찾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특정 건강이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뇌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먹는 걸 잘 먹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시편 104장 14절에 보면 그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가축을 위한 풀을 주셨는데 사람을 위한 채소를 또 자라게 하셨어요. 그죠? 소가 먹을 풀하고 사람이 먹을 채소하고 좀 틀리다는 소리예요. 그죠? 채소가 더 좋은 거지 뭐. 좋은 거잖아. 뭐 상추 이런 거 갖다 소 주는 사람 있어요? 배추는 좀 남는 것 갖다 주긴 하더라고. 그죠? 좋은 채소를 뭐 소줄 거 어디가 있어요? 좋은 채소. 그죠? 그런데 그런 음식들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가 있어요. 그게 포도주라네. 그 얼굴을 윤택하는 게 뭐예요? 기름이라네. 그죠? 그 마음을 힘있게 하는 것이 양식이다. 이런 말을 시편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먹을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죠.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디모데 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모든 것이 선하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먹어도 된다는 논리를 피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 먹어도 된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문맥을 앞뒤로 살펴보면 뭐냐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을 또 특히 금욕주의자들을 향한 분별을 하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거나 다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가지고 야 하나님 주신 음식인데 다 먹어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으면 너나 드세요. 난 좋은 음식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레위기 11장에도 보면 정결한 음식을 먹으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사실 제사장들한테 강조를 한 거예요. 제사장도 누구요? 목사님들, 지금의 목사님들처럼 그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왜 정결한 음식 먹으라고 했을까요? 사실 배탈나면 이게 성막에서 다 예배하고 뭐 이러는데 못 하잖아요. 배탈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아주 조심조심하게 정결한 음식을 먹으라는 의미를 말씀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때 왜 우리는 뭐 그렇게 먹으면 안 되나? 그렇죠? 우리도 그때는 너무나 가난했으니까 그죠? 아무거나 막 먹을 거는 다 먹고 뭐 하던 시대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보다 더 가난했던 더 오래전이니까.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들이 사실은 지금도 좋은 음식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까요? 아닐까요? 지켜야죠. 이 레위기 11장에 레위인들만 그 제사장들만 먹으라는 음식 이건 뭐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도 지키면 좋죠. 왜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볼까요? 이런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폐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소리가 납니다. 율법이 1.1도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렇죠?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이게 거죠. 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도 우리가 다 배워서 우리 걸로 만들어야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걸 가리키는 자가 누구든지 이걸 행하며 가리키는 자가 어딜 간다? 천국에 간다는 거야. 근데 이걸 막 야 아무거나 먹어 아무거나 너 소세지 이런 것도 좀 먹어. 소세지 그죠? 자,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였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욥이 길렀던 가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양은 7,000마리라기로 낙타는 3,000마리, 소는 5,000쌍, 5,000. 네, 암낙이 5,000마리, 500마리. 그죠? 되게 부자예요. 금촌 정도는 해야 이 정도 기르려나? 그죠? 엄청나게 부자였던, 여기에 보면요. 돼지는 한 마리도 안 기르는데, 사실. 그죠? 오리 한 마리도 그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잘 안 길렀어요. 조선일보 나왔어요. 엉덩이 골절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기생충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다. 저 기생충이 뭘까요? 조선일보에서 다시 기사가 났어요. 엉덩이 골절 이 사진 그대로 있죠? 여기에 보면은 요거를 확대를 해서 볼게요. 확대해 보니까 쭉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돼지고기 촌충 유충의 남미 충증이라는 설명. 그렇죠? 돼지고기는 기생충 공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도 이런 거 그냥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야. 자, 여기 또 이제 동아일보에 나와 소세지, 베이컨, 치매 위험. 이거 드시면 치매 발병률이 13%도 높대요. 꼭 소세지 드셔야겠어? 안 먹어도 되잖아요. 이거 없어도. 그렇죠? 베이컨 이런 거 안 먹어도 되잖아요. 왜 이걸 먹고 치매 걸려? 그렇죠? 안 먹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 이게 장원영이라는 유명한 거시기인데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를 좋아한대요. 아유, 똑똑하네. 한우 안 먹는데 또. 한우가 왜 좋은지, 여기 한우가 나왔어요. 한우가 왜 좋은지 이따 화면이 나올 거예요. 한우가 왜 좋은지. 자, 이거 외국어 논문인데 이걸 번역을 하면 뭐라냐면 유마치스 관련전 진단을 받았다면 피해야 할 음식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요 부분을 번역을 했어요. 돼지고기 염증을 더 악화시킨다. 그렇죠? 나이 드시면 돼지고기 끊어야 됩니다. 나이가 드셨습니다. 네, 저도 끊었어요. 저도 끊었어요. 여러분도 끊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한갑인데 제가 끊었는데 여러분 저보다 한 30살은 더 많으시잖아요. 네, 저도 30살 더 살아야지. 먹지 않아요. 네, 그렇지. 그런데 여기 살코기가 좋다. 살코기는 흰살 생선이야. 흰살 생선 살코기를 먹으라는 거야. 그러면 염증을 줄일 뿐만 아니라 부은 관절 상태를 개선시킨다. 그거죠. 관절이 나쁘시면요. 돼지고기를 끊고 흰살 생선을 드시라는 게 이게 미국 의학회에 등재되어 있는 논문이에요. 자, 우리 몸은 뭐를 만들었냐? 내가 먹은 것이 내 몸이다. 그렇죠? 내가 먹은 것으로 유마치스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과식하지 말라는 말이 또 상어에 있어요. 그렇죠? 꿀이 조카들만큼 많아도 먹지 마라. 너무 많은 거 해롭다. 그렇죠? 과식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과식하면 위장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과식을 했으니까 이것을 뽑아다가 혈관으로 혈액을 보내야 되죠. 이게 뽑아서 내보내는 그 호르몬이 뭐냐? 인슐린이에요. 그죠? 인슐린이 과식을 하면 많이 분비돼야 되잖아. 많이 분비될 때 피로가 생기는 게 식곤증이에요. 그러니까 식곤증이 있다 그러면 과식을 했거나 빨리 먹었거나 둘 중에 하나. 그렇죠? 네. 그래서 과식을 하면 안 되고 인슐린 과다 분비되다 보면 췌장이 피곤해지고 나중에 췌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식을 하면 안 돼. 네. 소식으로 해서 여러 번 먹던가 배고프면 꼭 먹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또 당연히 소화기층에 무리가 생기고요. 성인병도 예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자문해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로도 내 마음을 다른 길로 인도하지니라.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혜로운 식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지혜로운 식습관 중에서 탄수화물은 과연 적일까? 짜게 먹는 것은 심장병의 주범일까? 기름을 먹는 것이 비만을 유발할까? 이 궁금증 세 가지만 오늘 풀어보고 맞춰보죠. 자, 탄수화물은 과연 적일까요? 탄수화물 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혈당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 근데 뇌에 필요한 영양소는 뭐죠? 뇌에 필요한 요거 쓰셔야 될 거보다 제가 공부 좀 하시라고 안 써놨어. 포도당. 아셨죠?
뇌의 유일한 영양소 포도당이야. 그러면 포도당이 하루에 얼마나 필요할까요? 하루에 얼마나 필요할까요? 130g 이상 필요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포도당을 안 먹으면 그러면 안 먹거나 단백질을 먹으면 뭘 유발하고 있어요? 해통증을 유발을 해. 해통증을 유발하면 부작용은 뭐가 와요? 뭐가 올까요? 두통이 와요. 두통. 그래서 쌀밥을 안 먹고 다른 것만 먹었을 때 두통이 올 수가 있어요. 뭐 아침에 오전에 두통이 왔다면 내가 오늘 쌀밥 먹었나 안 먹었나 이걸 체크해 보시면 돼요. 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영양소를 끌어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단백질을 분해서 포도당을 만들다 말고 케톤체로 만들어서 가다 보니까 이 케톤체가 두통을 유발하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어떤 분은 아침에 굶고 와갖고 믹스 커피를 한 잔 먹으면 두통이 없어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그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믹스 커피에 설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설탕이 좀 채워지잖아요. 130g 중에서 한 5g 정도 채워져요. 순간적으로 머리가 안 아파요. 그러니까 커피에도 설탕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두통이 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30g 이상의 쌀밥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뇌를 위해서. 근데 뇌만 포도당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죠. 전체 몸이 다 필요하죠. 전체 몸은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더 많이 필요하죠. 한 300g 정도 필요해. 그래서 탄수화물이 얼마나 필요한 걸 한번 계산을 해드릴게. 이 정도는 알아야 대학에 왔다고 하잖아. 그죠? 자, 여러분이 활동하는 게 한 2,000칼로리인데 하루에 군인들은 한 2,800, 3,000 이렇게 써요. 근데 여러분은 군인처럼 안 하니까 한 2,000에서 1,800 정도 돼요. 이렇게 쓰시는 분은 총 열량의 50에서 65% 정도는 탄수화물을 꼭 드셔야 돼요. 탄수화물, 쌀밥이라는 거죠. 그렇게 드시면 1,100칼로리, 1,300칼로리 정도는 쌀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식품으로 계산해보니까 밥은 3공기 플러스 감자 1개 정도가 돼. 이렇게 많아요.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밥 3공기에다 감자 1개 드셨어요? 못 드셨지. 아직 저녁을 안 드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점심까지 해도 밥 이거 3공기, 2공기가 아니고 1공기밖에 안 드신 분도 있었어. 2공기만큼 모자라는 거예요. 뇌는 피곤해지는 거죠. 뇌는 영양가가 없으니까 뇌가 늙어가고 있는 거죠. 밥 1공기만 먹었다면 국수는 한 그릇 더 먹어야 되고 식빵은 2장을 더 먹어야 맞는 거예요. 이 정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근데 탄수화물 적이라고 그러네. 자,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것 중에서 우리는 뭐의 민족이라고 했죠? 쌀의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쌀밥을 한 끼 어느 정도 먹어야 되면 210g 정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햇반 사보세요. 보면 210g 이렇게 있어요. 많이 먹는 사람 생각해서 또 300g짜리도 나오고 하더만 덜 먹는 사람에서 200g짜리도 나오긴 하지만 햇반의 기본에 210g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한 끼에 한 공기에 210g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밥 한 공기가 200g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햇반을 갖다가 드시면 딱 맞아요. 그 정도는 드셔야 되는 거야. 자, 쌀밥에 그러면 탄수화물이 60g이 들어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쌀밥에 탄수화물이 6g이 들어있대요. 이 6g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계란으로 치면 몇 개 정도 될까? 2개. 계란을 210g의 열량을 낳으려면 계란을 2개를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단백질에서 영향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탄수화물 1g도 안 돼요. 자, 2개. 여기 단백질이 2개에 113g이야. 쌀 한 공기에 6g이야. 그러니까 계란 한 개만큼의 단백질이 쌀밥에 있다는 거예요. 글쎄. 근데 다 쌀밥은 탄수화물이라고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잘못된 거죠. 예, 그럼 잡곡밥만 먹어봐. 이 잡곡밥. 현미밥을 먹어도 그게 그거야. 근데 현미밥 먹으면 소화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셀룰로스라는 것이 감싸 있어갖고요. 그는 뭐 깨다가 이것까지 나가는데 아주 그냥 참자가 힘들기만 해. 그러니까 그냥 쌀밥을 드시는 게 낫다. 현미밥을 먹으면 다른 영양가가 있어서 좋긴 하지만 소화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300g을 먹는다 치면 조금 더 높아지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섬이 민돌로 섬이라는 데인데 여기에 민돌로 섬을 또 확대해서 뭐 여기 푸에르토 갈리라는 데가 하이티 비치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요런 그 콘도가 있어요. 콘도. 거기에 제가 의료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36세 된 여자인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근육이 없어져요. 왜 그런가 사정을 들었더니 남편이 너무나 속을 쓰기 같고 우라통이 치밀어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술 대신 코카콜라를 하루에 한 병씩 먹고 잡대요. 그것도 1리터짜리. 그러니까 술을 못 먹겠으니까 콜라를 먹었다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근육이 없어지더라는 거야. 그리고 다리에도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툭 들어갔어요. 그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막 이제 이렇게 되더니 없어지더라는 거야, 살이. 자,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이 검은 그림자를 없애게 제가 해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스타트를 시켰어요. 어떤 거는 금지시키고 어떤 거는 새로 시작해라. 뭘 했냐면 스탑! 코카콜라. 탄수화물 드링크를 탄산 드링크를 스탑시켜라. 그거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뭘 먹어야 이게 뭐 전문 용어지만 브라인은 소금물이라는 뜻이에요. 소금물 한 컵을 먹고 비타민 B2를 먹어라. 없어서 이거 제가 주고 왔는데 소금물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서 화영 그림자가 제가 이제 다른 데도 거기도 12교회가 있었는데 12교회를 이렇게 돌다가 또 거기 가서 작업을 했는데 한 2, 3일 있다 보니까 이게 다시 검은게 회복이 되고 있더라고. 몰라서 찾아왔어요. 자,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아까 그런 합성당이라는 뜻이에요. 합성당. 네? 합성당을 먹지 말라는 거지 천연당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탄수화물 형태로 아직 있는 걸 먹지 말라는 거죠. 합성당은요. 슈가, 설탕은 포도당. 금방 포도당을 바뀌어서 흡수가 되다 보니까 포도당이 확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슐린 분비가 확 늘어나야죠. 인슐린 과다 분비증으로 졸음이 온다 그랬죠. 인슐린 피로. 그래갖고 그렇게 갑자기 많이 분비되면 췌장도 나빠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형태로 전분 형태로 있어서 포도하고 전환돼서 이게 소화되는 것은 먹어도 괜찮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다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먹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냥 이런 당을 갖다가 탄수화물 적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다 탄수화물 적이라고 싸잡아서 뭐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억울해. 여러분도 억울한 거 당해보셨잖아요. 탄수화물도 좀 억울한 거예요. 자, 소금 먹지 말라는데 소금을 물에 미치는 영향이 갖고 여기 보는데 뭐 심각한 아동 비만으로 소금 문제다 이렇게 나와 이 뉴스에. 근데 소금 먹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죠? 소금 먹으면 뭘 주범님이 어쩌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소금을 뭐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좋은 것인데 그거 그런 거예요? 성경이 좋다는데, 그죠? 성경이 좋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고 짠맛이 없으면 뭐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차라리 짜게 먹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죠? 차라리 짜게 먹는 거고 싱겁게 먹는 거 어떤 게 위험할까요? 짜게 먹으면요 걸리는 게 뭐야? 고혈압이잖아요. 짜게 먹어서 고혈압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싱겁게 먹어서 죽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자, 본래서서 보니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지 않아. 이야, 이런 데 비유를 왜 소금으로 했을까요? 은혜 가운데서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낸 것 같이. 굉장히 소금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못 먹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엄마 뱃속에서도 0.5, 내 피 속에서도 0.5, 세포들 속에서도 0.5. 이 0.5가 도대체 뭘까요? 기력이 들어서 병원 가서 쓰러져서 병원 갔더니 바늘로 찔러넣는, 얼마나 찔러넣는 것도 미는 것도 0.5. 이게 0.5가 뭘까요? 0.5. 퍼센트야, 0.5%. 뭐 퍼센트? 소금 퍼센트.
소금이 0.9%의 소금이 들어있다. 그렇죠. 우리 엄마 뱃속에 양수 있잖아요. 0.9%예요. 0.9%에서 생명이 사는 거예요. 바다의 0.9%에 있는 생선들이 죽을까요? 살까요? 살잖아요. 근데 거기다 소금을 더 쳤더니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이 농도는 생명의 농도인 거예요. 더 짜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짜면. 그렇죠? 근데 더 짠 게 심하게 짠 거잖아. 소금을 그 생선가게에서 한두 알 이렇게 뿌려요? 그냥 이렇게 막 뿌려갖고 그게 죽는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을 이렇게 해서 먹으면 죽는 거지. 소금을 조금 더 먹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 가서 맨날 짜게 먹지 말라면서 쓰러져서 갔더니 소금을 이렇게 집어넣네? 혈관에다. 그건 또 뭐야? 너무나 배가 있잖아요. 그죠? 학문을 공부할 때 종합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암기식으로 공부하니까 소금 무조건 짜다고만 배워서 그래요. 소금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솔트, 샐러리. 샐러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월급이잖아요. 샐러리라는 말이 소금에서 나왔어요. 네. 중요한 말이에요. 네, 샐러리. 옛날에는 소금이 하도 돼서 소금을 급여를 주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민들로섬 거기에 또 갔었는데 이분도 36세였어요. 그녀는 어느 날 하트의 공격을 이게 심정지가 왔다는 소리예요. 심정지가 와서 ICU 나는 너를 보고 있다. 이게 아니라 ICU가 집중치료실이에요.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30세였던 때부터 저혈압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혈압을 재봤더니 82에 49, 97에 59, 82에 42 정도 되네. 네. 그리고 이런 분들 보니까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프면 아까 그분들 여기가 아팠었잖아요. 심장이 아프다는 뜻이죠. 이건 심장과 연결이 됐다는 뜻이었어요. 자, 그래갖고 그 집을 가서 제가 수색을 해봤어. 이게 필리핀 부엌이 이렇게 생겼어요. 부엌이 이렇게 생겨갖고 우리나라하고 형태가 좀 틀리죠. 여기다 불 넣고 여기서 이제 요리를 해먹고 그래. 근데 여기 뭐가 하나 있네 해서 이게 봤더니 소금통이더라고요. 안 먹는데 소금을. 의사가 먹지 말랬대. 혈압이 그렇게 낮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한 숟갈을 타서 제가 먼저 쫙 마셨어요. 문제 없네. 너도 먹어? 제가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혈압을 쟀더니 이렇게 된 게 109에 87, 92에 76, 103에 69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죠. 두 번 다시 ICU에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이게 종합적으로 공부해야 될 거예요. 이거 장수대학에서만 배우지 다른 데서는 안 가르쳐줘요. 몰라서. 그렇죠? 그리고 소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싱겁게 먹다가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하트어택으로 ICU를 들락거리던 사람이 소금을 먹고 갔다고서는 자기네 집에 있었는데도 소금이 무서워서 안 먹었잖아요. 그죠? 자, 요거 SBS 뉴스에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온 거냐면요. 자마라는 미국 의학 저널에 나왔어요. 자, 미국 의학 저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책이에요. 의학 저널에서 잘 못 사봐요. 비싼 책이라서. 여기에 나왔어요. 여기 나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혈압을 조금 내리라고 저염식을 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그죠? 저염식을 식사한 사람들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더 높게 나왔다. 이거죠. 자, 저염식을 한 당뇨병 환자는 죽을 확률이 높다. 이거야. 이게 미국 의학협회에 나왔고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된 자료예요. 절대 싱겁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짜게 먹으라는 거죠. 짜게 먹으면 내가 알 수 있어. 어떻게? 입이 바짝바짝 타잖아요. 나 짜게 먹었네. 그럼 물 먹으면 되잖아. 물, 그죠? 이렇게 물 마시면 돼. 저염식을 하고 나면요. 아무 증상이 없어. 그냥 가라앉기만 시작해. 어지러워. 그러다가 쓰러지는 거야. 조용히. 사이런트 킬러. 조용한 산자가 돼버리는 거야. 자, 여러분. 저혈압일 때는 소금물을 먹으면 네, 소금물을 당장 드셔보세요. 혈압이 올라갈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저혈압 증세가 있어? 그러면 동치미 국물을요, 이 한 컵 정도에서 쫙 마셔보세요. 한꺼번에 벌컥 마시고
천천히 한 2, 3분에 걸쳐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러면서 조금 더 혈압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군대에서는요, 행군하다가 행군할 때 꼭 요만한 알맹이를 몇 알씩 줘요. 그거 뭐예요? 소금이요. 애가 쓰러지잖아요. 그걸 물을 수천에다 타고 막 하고 마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에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소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무조건 희망경험은 안 되는데, 자, 이 논문 외국에 등재된 거예요.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 한국 사람이 쓴 건데 미국 논문의 국제 프론티어라는 뉴트리션지의 영양학회지에 등록이 됐어. 여기 보면 뭐 윤지원, 해설리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이 쓴 논문이었어요, 사실은. 자, 얼마 안 됐어요. 재작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걸 번역을 해줬어요.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이 보기 쉽게. 뭐라고 됐냐면 식이나트륨 사망률 연관성을 10년 동안 조사를 했다 이 소리예요. 논문을 냈어요. 네. 논문을 냈는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연세대학교 삼성 서울 등 이 친구들이 낸 거예요. 연구를 내봤어. 그랬더니 성이 1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사망의 연관성은 없다. 하나도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짜게 먹어서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트륨과 사망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칼륨을 섭취를 안 했을 때 오히려 사망률은 심각하게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을 들여오지 마세요. 소금은 생명이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소금은 생명이다. 그렇죠? 이게 보면요. 여기에 보면 좀 중요한 건 인종, 지역, 국가별로 다 봤을 때 비슷하더라는 거야. 이거 똑같은 연구를요. 중국 사람도 했고 중국 논문도 있어요. 일본 사람도 했어요. 중국, 일본, 한국은요. 거의 종족이 비슷해요. 그죠? 그럼 당이 떨어지고 그럴 때는 소금만 먹으면 당이 떨어질 때요? 예. 저희는 아까 당뇨병 환자가 저염식을 쓴다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한 소금은 드셔야 되는 거야. 당뇨병 환자도. 원리는. 그렇죠? 당뇨병 환자가 너무나 저염식으로 되면 오히려 사망 확률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저염식 편성을 해서 하지 마시고 평상시 음식은 조금씩 이렇게 전환해서 드시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거예요. 되게 학술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논문이 또 하나 있는데 이 논문도 과학자들은 경고한데 나트륨을 너무나 적게 먹으면 진부전 환자는 바로 죽을 수 있다. 그렇죠? 긴장이 나쁜 사람은 나트륨을 적게 먹으면 그냥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긴장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요? 해는 우리가 허파이죠. 긴장은 우리나라 뭐라고 그러죠? 긴장 뭐라고 그래요? 영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통. 영통이 무슨 통이에요? 소금통이잖아요. 소금통. 네, 소금이 있어야 쫄깃하는 거야. 영통, 그죠? 소금이 없으면 뻣뻣해서 이게 혀가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영통에, 심장에. 그래서 너무나 싱겁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가공돼서 너무나 나트륨 농도를 높여놓은 것도 있잖아요. 고농도를 해놓은 거. 아까 설탕처럼. 그렇게 가공돼서 너무나 갑자기 많은 소금을 먹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소금은요, 수용성 영양소라고 그래요. 비타민 C 수용성 영양소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같은 거야. 소금하고 비타민 C하고, 그죠? 수용성이 무슨 뜻이죠? 물에 녹는 거. 없어진다는 거야. 쌓이지 않고. 지용성 영양소, 비타민 D 같은 거는 기름에 녹지만 몸에 축적이 돼서 오늘 먹고 내일 안 먹어도 돼. 비타민 D가 모자란 것 같아? 그 다음날 먹어도 돼. 퐁당퐁당 먹어도 되는 것이지만 수용성은요.
매 끼니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원료로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소금도 매 끼니마다 먹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비타민C도 매 끼니마다 먹어야 내 몸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비타민 D를 계속 부족하면요 입술이 말라트고 저처럼 이렇게 말라트고 이럴 때 비타민 B2를 먹잖아요. 한 2시간 되는데 괜찮아져요. 수용성이 때문에 저도 오늘 비타민 B2를 아침에 일부러 먹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소리 보니까 노란물이 쭉 빠진 것 같더니 벌써 이렇게 없어진 거야 비타민 B2가. 이런 증상이 마찬가지예요. 소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뭘 먹지 말라? 이렇게 가공된 소금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고함량이다 보니까 몸에서 빠져나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세포가 쪼글쪼글해지는 거야. 이 농도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나트륨과 소금은 좀 다른 거죠. 그죠? 네. 나트륨이 소금의 이제 원료가 되는 거예요. 정제염 같은 경우에는 99%가 요만나트륨이야. 정제염. 그래서 정제염보다는 천일염을 먹는 게 좋아요. 천일염은 나트륨이 한 70% 정도 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소금은 어디 나라 소금이냐면 인체랑 가장 합당하게 잘 조합이 된 소금은 저기 코리아라는 나라의 서해 바다 쪽에 있대요. 코리아라는 나라 아시죠? 코리아. 그게 우리나라야 그게. 그런데 프랑스 소금을 사 먹고 뭐 미국 암송을 사 먹고 이러고 있어요. 전 세계 소금을 다 조사해봤더니 저 코리아라는 나라의 서해 진안 앞바다에서 나는 소금이 가장 좋다는데도 불구하고 왜 프랑스에 가서 그 99.9% 소금을 사 먹고 미국의 뭐 핑크 솔트에서 그런 거 사 먹고 오냐 이것이 도대체 이게 알 수 없어요. 그죠? 네, 알 수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그냥 소금을 드시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어느 정도 소금을 먹는 게 좋냐? 동치미를 담가서 너무 짜!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동치미 국물 아주 짭짤하게 맛있네? 요 정도.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 네, 그러면 0.9%를 잘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나트륨증은 여기도 논문에 있어요. 특히 독감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짜게 먹어 어떤 그 상처가 있을 때 식염수, 생식염수를 소독하나요? 아니면 설탕물로 소독하나요? 왜? 염증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속에 적절한 나트륨이 유지가 되고 있을 때는요, 염증이 잘 없어져. 네, 염증이 잘 없어지는데, 나트륨이 낮으면 몸속에 나는 염증도 잘 안 없어진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네, 그리고 독감도 마찬가지야. 이게 작년 여름 얘기인데, 이 화면 보신 적도 있잖아요. 부에서 이때 우리 자기는 쓰러져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네. 80대 농민이 6명, 이날 4명 될 뻔했다니까, 4명 이날. 그죠? 소금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소금을 빨리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 하루에 먹을 기름량 조금은 한 10분 오버되는데 여기서 그만할까요? 더 할까요? 아까 겨울철 건강 때문에 조금 오버가 돼. 자, 그러면 이 기름 궁금하잖아. 그죠? 자, 기름이 비만의 주범일까요? 아니에요. 하루에 요만큼은 꼭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들기름, 참기름 다 먹잖아요. 사실 먹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있어요. 기름을 왜 먹어야 될까요? 몸의 중요한 성분을 이루고 있어요. 세포를 구성하고 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온을 유지하는데도 이 기름이, 왜냐면 방호벽을 쌓는 게 이게 기름이지 이게 뭐겠어요. 뱃살 뭐 이런 거, 체온, 특히 위장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거. 그러니까 찬물을 계속 먹어야 되면요, 그 뱃살이 더 나와. 뱃살을 좀 키우고 싶잖아요. 찬물을 계속 드셔보세요. 뱃살이 더 나온다니까. 따뜻한 물을 먹기 시작하면요, 뱃살 필요 없네. 따뜻해지니까 방호벽이 필요 없잖아. 그래서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장기를 보호하잖아요. 여기 딱 맞았는데 기름이 있어봐. 충격을 흡수하잖아요. 근데 없어도. 그래서 그런 역할도 하고, 이게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 때문에 장기를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아까 얘기했는 비타민 D 같은 거를 흡수하는데 기름이 흡수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3를 먹어야 될까요? 오메가3는요, 혈관 건강에 좋고, 왜냐면 오메가3에 EPA, DHA라는 게 있는데, DHA는 머리에 좋은 거고, EPA는 혈관에 좋은 거야.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좋고, 염증을 제거, 뇌건강 아까 DHA 때문에 그런 거야.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단지 먹어줘야 되는 영양소인데 기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염증을 제거하고 뇌 건강을 좋게 하고 안구 건조증, 피로 회복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메가3가 세 가지가 있어요. EPA 있고 DHA 있고 근데 ALA라는 게 있어요. ALA는 그냥 먹지 마세요. 이런 거 사 먹지 마세요. 이거는 식물성인데 식물성이 DHA와 EPA를 전환되는 데는 여러 가지 또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 먹으려면 이거 사 먹는 게 나은 거예요. 이건 어디에 있냐면 들기름, 참기름 이런 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기름, 참기름 먹을 때 그냥 먹는데 그렇죠? 일부러 사 먹을 때 이걸 사 먹을 필요는 없다. 이걸 사 먹으면 통상 이걸 사 먹어야지 식물성이니까 좋대 이렇게 주장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FDA에서 뻥치지마 하고 그 논문들을 다 삭제해버렸어요. 아니다. 삭제해버렸어요. 자, 오메가6는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오메가6를 먹으면 염증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메가6를 너무나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오메가6를 안 먹어야 될까요?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메가6도요. 관상동맥 질환이나 암, 뇌졸중, 식문명색, 심혈관계 질환이나 뭐 다른 것도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한테 미치는 건 파란색 부분 이것을 낮출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비율을 맞지 않으면 오메가6가 많으면 뭐가 되냐면 혈액에 콜레스테롤로 쌓이기 때문에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럼 오메가3하고 오메가6하고 비율은 얼마나 맞춰야 될까요? 오메가3는 한 컵을 먹는다면 오메가6는 4컵 정도, 5컵 정도 이 정도 먹는 게 적당한 비율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메가6는요 우리가 쉽게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서 먹어야 될 게 뭐냐 오메가3인데 자 그래서 표를 준비했어요 제가. 땅콩 오일이 참 좋아. 1대 5에 적당하죠? 땅콩 오일. 근데 먹기 힘들잖아요. 땅콩 오일은 어떻게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들기름을 먹어도 이거는 또 오메가3가 더 많아. 그죠? 그래서 들기름을 좀 많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배들을 보니까 1대 6.8이니까 통기름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옥수수유 보니까 이거 오메가6만 너무나 많아. 그렇죠? 해바라기유도 오메가6만 너무나 많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콩기름 먹고 뭐 들기름 먹고 이런 거 뭐 땅콩 버터 뭐 이런 거 발라먹고 이러면 이게 비율이 짝짝짝짝 맞아간다. 근데 이게 사실 이 그람 수가 땅콩으로 내가 오늘 먹어야 될 게 사실 모자라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좀 챙겨 먹어라. 자, 아까 고기 얘기했잖아요. 한우가 왜 좋은가 보세요. 한우도 이 고급이래요. 네, 고급 한우의 경우에는 거의 비율이 맞아요. 그죠? 오메가3하고 오메가6. 그런데 돼지고기 삼겹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이게 많으니까 동맥경화 뭐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많기 때문에 순대도 먹으면 안 돼요. 순대. 네. 뭐 베이컨, 돼지갈비 뭐 다 해도 다 이게 1대 10 정도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네. 돼지고기 살코기만 먹으면 되지?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맛있는 거잖아. 기름이 사실은 기름이 맛있는 거지 살코기가 맛있겠어요? 근데 기름이 맛있는데 기름이 이렇게 나쁜 일을 한다. 그렇죠? 고기는 흰살 고기인데도 날개는 아니었시던데요. 기름이 많아서. 그렇죠. 여기 닭고기 날개를 갖고 조사해봤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흰살만 먹어야 돼. 그 닭은요 날개를 남편들한테 못 먹게 하잖아. 왜 그런지 아세요? 맛있잖아 날개가. 왜 맛있는지 알아요? 기름이 맛있어서 맛있는 거야. 그래서 기름기가 잘잘잘잘 흐르면 바람필까봐 날개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날개 있으면 못 먹게 하고 먹으려면 손 탁 치고 빼앗아서 먹고 코 걸린다고 그러. 이게 날개에 오메가6가 많아서 맛있어서 그렇죠. 오메가6는 맛있고 오메가3는 별로 맛이 없어요. 생선기름하고 그 닭날개 기름 어떤 게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오메가6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볼 수 있어. 자, 리히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물찌개 법칙이야. 물찌개 법칙. 아까 창이 같은데? 물찌개에 이렇게 여기가 뿌려져 있으면 물이 줄줄 새잖아요. 그렇죠? 영양소도 마찬가지예요. 영양소가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여기가 한 가지 영양소가 부족하다면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기 아무리 잘 먹어도 소용이 없다. 골고루 먹어서 모든 것을 잘 맞춰야 물이 채워진다. 이게 희비의 법칙이라는데 아주 유명한 영양의 법칙이에요. 자, 건강관리는 뭐냐면 6대 영양소의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 같다.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이 알버트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전에 영양소를 이렇게 단단한 돌다리를 건너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다리를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잘 먹어야 된다는 뜻은 내 몸을 이렇게 돌다리처럼 내 몸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부실하게 먹으면요 이런 다리가 돼서 영양의 징검다리를 건너가다 빠져주고 싶다는 뜻이에요. 아주 말을 잘 만들었어요. 제가 봐도. 그렇죠? 자, 식단이 보면 이렇게 먹는 식단하고 이렇게 먹는 식단 어느 게 좋아 보여요? 이거. 이게 좋은 거기도 하고 이게 좋은 거기도 하죠. 두 개 다 좋아. 두 개 다 좋죠. 이건 제가 먹는 밥그릇이고 이거는 딴 사람이 먹는 밥그릇이에요. 집에서 이렇게 나눠 먹어요. 저는 이렇게 먹어요. 쌀밥 한 그릇씩 꼭 먹어요. 그게 무섭다고 이제 쌀밥은 안 먹고 여기다 뭐 이상한 쌀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먹어요. 근데 건강을 보면 그게 그거야. 이렇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얼마나 이게 위가 피곤하겠어요. 그죠? 저는 쌀에다가 김치에다가 뭐 이렇게 그죠? 평상시에 이렇게 먹어도요 영양의 균형만 맞추면 여기에 단백질 충분히 있잖아요. 여기도 단백질 계란 하나만큼 있다 그랬죠? 그죠? 채소들로 다른 섬유질 보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볶았으니까 기름도 좀 들어있고 그죠? 이렇게 먹어도 이렇게 애써서 먹지 않아도 지금 나이는 이렇게 먹으면 소화 잘 안 되시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서요 편하게 드시고 맛있게 드실수록 스트레스 안 받고 더 오래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먹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가는 것보다 이렇게 요새 이게 저희 옛날에 건강은요 한 번 얻었다고 결코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건강은 매일 가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원을 가꾸듯이 매일 가꾸고 유지하는 것이 건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건강하시지만 이 건강을 오늘 설명드린 거 이런 것을 또 토대해서 건강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사는 건 그냥 약이 답이 아니에요. 약이면 다 해결될 거잖아. 어디 아프면 약 먹으면 다 될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섭취하는 것 이것이 내 몸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부실하게 만들어 놓고 약을 찾으면 뭐겠어요. 목재를 찾고 공구리를 찾고 뭐 이러면 뭐겠어요. 내가 튼튼한 집을 짓는 게 낫다 이 소리죠. 네. 자 마쳤는데 또 궁금하신 사항 있어요? 오늘 그 앞에 건강 겨울철 가면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또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설명드리려고 조금 늦었는데 괜찮으셨어요? 네. 다음 시간에 정신을 끝낼게요. 많이 배웠네. 괜찮아요. 그렇게 요즘도 괜찮아요. 왜? 좋은 말씀만 오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물러나겠습니다. 다음 일단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도하고 좋은 말씀을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회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건강하게 버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일주일 동안 날씨가 춥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을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